지지는 정강과 상응하여 기운이 넘나들기도 하고 서로 상대하여 반목하기도 하고 지지상호 간의 합충 등에 의해 그 작용하는 바가 다르게 되니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강은 가불병정국이 경신임계 해가지고 10개는 그냥 외우고 이것도 뭐 오행이 헷갈리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어려운 12글자는 좀 헷갈립니다. 자, 지지의 역할과 고부, 뿌리로서의 역할. 청복지계의 지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지로서 여러가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제라는 뜻은 하늘의 기운을 실어다 준다는 의미로 여러가지 작용을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작용은 정간의 뿌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지는 가장 큰 역할은 정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지지 속에 지장간이 뭐가 있다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지장간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뿌리를 논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역할에는요, 정강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각자의 지지가 갖는 고유 특성이 있게 됩니다. 이 고유한 특성은 계절에 따라 또는 합충 등의 변화에 의해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래 갖고 있는 고유한 성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변화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들보 없이 집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음양의 부분 12지주 중에 자, 인, 지, 오, 신, 술은 양의 지지가 되고 충, 묘, 사, 미, 유, 해는 음의 지지가 됩니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계절에 따라 구분하여 인묘진, 사오미는 양의 기운을 갖게 되고 신유술, 해자축은 음의 기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습의 기운으로 구분하게 되면 인묘사오미술은 건조하여 양의 기운이 되게 되고 자축, 진, 신유해는 한습한 것으로 음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근데요, 지금 3번 음양 부분 둘, 넷, 5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글자 속에 뜻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주 8글자를 놓고 바라볼 때 이 4글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사주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사주를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보면 체용에 의한 구분이 나옵니다. 체용. 멈책자와 술용자인데요. 이게 해수와 자수, 사하와 오하는 본래 체와 용이 다르다.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핵심 프린터문에서 다 한번 언급했던 부분들이죠. 뭐 프린터가 시커멓게 대해서도 자세히 보면 글자는 보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거를 프린터를 한벌 주면서 총무님한테 이거를 다시 엑셀 작업해서 깨끗하게 좀 해달라고 저는 드렸는데,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또 저걸 뭐 복사를 해버리니까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안 그래도 눈이 침침한데, 보는 데는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본인이 엑셀 작업을 해서 해준다 하니까, 제가 한번 더 맡겨서 깨끗하게 된 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프린터물은 진짜 걸레가 되도록 주머니 넣고 다니시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명리 사주팔자 8글자를 통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툴입니다. 저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강의 후반부에 사주 통변을 해주는 거, 그거는 한낱 재미에 불과하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그 기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통변해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해 갈 수 있는 거지. 저만 사주 통변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통변하는 것 자체만 재미로 알고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자, 해수의 체는 음이나 쓰임은 양이 되고 자수의 체는 양이나 용은 음이 된다.
요거 한번 읽고 나서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그냥 넘어가면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사하의 체는 음이나 쓰임은 양이 되고 오하의 체는 양이나 용은 음이 된다. 자, 5번 오행에 의한 부분. 인묘는 모구 지지가 되고 사오는 하의 지지, 신유는 금의 지지, 자해는 신의 지지, 자해는 수의 지지, 진술충미는 토의 지지가 됩니다. 이것도 나오죠. 진술충미가 똑같이 따라다니는 토의 지지죠. 기토 지지냐, 무토 지지냐. 이거는 이제 요번에 공부 좀 하면 바로 압니다. 기토 지지, 무토 지지. 그것도 모르면서 왜 잘못된 공부를 제대로 됐냐 착각하고 올리게 되면 한 사람 착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배우고 따라하는 사람 모두가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지장간 적어준 것처럼 그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엉터리 공부밖에 안 됩니다. 자, 6번에 방위와 계절에 의한 부분. 인묘지는 동방 목의 계절 봄이고 사오미는 남방 하의 계절 서방 금의 계절 가을이 되고 해자축은 북방 수의 계절이 된다. 예, 이것도 칠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7번 기운에 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신사해는 발생의 지지로 사생지 또는 사맹지라고 합니다. 인신사해는 항상 요 인신사해에서 지장간의 첫 출발은 뭐죠? 무토죠, 무토. 왜 그러냐? 생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장간이라는 거는 땅속에 묻혀있는 겁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게 뭐가 묻혀있는지 알아보면 땅을 파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의 지장간은요,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땅을 안 파보고 나서는 모릅니다. 뭐 우리들에서 뭐 신안이라든가 뭐 신통해서 땅속에 쇳덩어리, 돌덩어리 다 볼 수 있는 분도 있다 합니다. 육간 뭐 성소부 도사님처럼 그런 분이 아니냐면 땅속을 파봐야 알 거 아닙니까? 자, 신, 사해는 이건 생지입니다. 생지라는 건 뭔가요? 12지지에는 구분을 하는 게 생지에서 생, 그리고 왕지라에서 왕, 고지 또는 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12글자를 4글자씩 넣어서 하나, 둘, 셋, 4글자. 자, 일단은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생지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글자라서요. 지장간을 보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땅을 보려면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파는 거는 기토를 파야 됩니까? 무토를 파야 됩니까? 여기에서. 항상 양대양이라 했어요. 양대양. 아시겠죠? 같은 토라에서 인목에서 기토를 판다 그러면 그 지장간 공부가 불러한 거예요. 기토 아니죠. 무토가 와야죠. 무토 땅을 파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외울 것도 없어요. 지장간을 보려고 하면 첫째 어야 된다. 땅 파야 되죠. 땅 파는데 어느 땅을 파느냐? 양토인 무토를 파야 돼. 맞습니까? 그렇죠, 형님? 무토인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는 정간이 숨어있죠. 지금 인목은 봄입니다, 봄. 봄에 땅을 파보니까 봄에 땅을 파면 땅 속에 뭐 숨어있겠어요? 봄 숨어있겠죠? 그렇죠? 봄이 숨어있겠죠? 봄의 기운, 정간에 봄의 기운이 숨어있겠죠? 그러기 전에 항상 뭐냐면 땅을 파보니까 봄은 봄인데 이미 다음 절기 여름의 기운이 자라고 있죠. 여름의 기운이 자라고 있으나 봄은 봄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럼 뭡니까? 정간의 봄은 뭡니까? 간목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죠. 이거를 그냥 무병가 외우면 안
지장간은 땅을 파서 확인해 보는 거다. 그러면 생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지, 인. 보면은, 보무 세 글자는 인, 묘, 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봄이라고 해서 봄이 나왔는데, 자, 이 봄에 땅을 파셔야죠, 이제. 한번 파보자고요. 이 밑에 뭐, 자, 얘기해 보십시오. 모터를 파는 거 맞죠? 봄인 봄이지만 이미 여름의 기운, 여름의 기운은 여름에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절기에 기운이 자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싹을 틔우고 해서 지절기에 고개를 내밀고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파니까 봄은 봄인데 이미 여름의 기운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여름의 기운이. 그럼 병화가 싹 트고 있는 거고. 근데 병화가 싹 트다 하나 봄은 봄이잖아요. 그러면 무병갑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게 생지입니다. 생지. 요목은 왕지입니다. 왕지에는 인신사해, 요걸 왕지, 인신사해는 생지고요. 자오입니다. 자, 왕지는 그 세력이 가장 왕성하고 그 세력밖에 없다 해서 왕지입니다. 봄의 세력이 가장 왕성한 건 묘목이고, 묘목에는 다른 잡것이 안 섞이고 순수하게 봄만 들어가야 됩니다. 봄만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봄은 갑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왕지는 외울 게 없어요, 왕지는. 갑을. 이게 순수한 봄입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름의 왕지는 뭐가 될까요? 여름의 왕지는 오화가 될 것이고요. 가을의 왕지는 신유술이니까 유금이 될 것이고, 겨울의 왕지는 자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간단하게 이런 것들 이제 지장간은 외울 필요 없이 나오잖아요. 맞죠? 자, 묘목은 순수하게 봄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봄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자, 천간, 갑, 을은 봄이고, 병정은 여름이고, 병정.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기는 따로 빼놔야 됩니다. 무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은 경신이죠. 경신. 이게 가을이 되는 것이고, 겨울은 임계죠. 임계. 이게 겨울이죠, 겨울. 자, 이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만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제 12지지의 왕지에 들어갈 글자는 그냥 바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겨울 자수에는 천간이 뭐가 와야 되겠어요? 겨울에 가장 강한 거, 다른 잡것이 안 섞인 거. 임계는 임계. 맞죠? 임계는. 가을은 경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요 오화만 약간 다르죠, 오화만. 오화가 들어가는 건 뭐가 들어갑니까? 병정 들어가겠죠? 맞죠? 병정은 들어가줘야 되죠. 근데 오화만 특수하게 좀 외워야 되는 게 병정인데 중간에 기토가 하나 들어가요. 병기정. 그 외에는 왕지는 그냥 넘어가십니다. 아시겠죠? 묘진. 네, 묘지는 어떻게? 응? 묘지는. 묘지? 아, 고지, 생황고. 묘지. 이 고지는 뭐냐? 이 고지는 생지, 왕지, 고지 다 해드릴게요. 생지, 왕지, 묘지, 또는 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12지지에 12지지에 네, 이렇게 되죠. 이 생지는 인신사회. 왕지는 뭐가 있죠? 왕지. 그렇죠. 그럼 이 고지는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진술충. 노래되어 있습니다. 생지, 왕지, 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절기에 생지, 왕지, 고지 다 들어가죠. 봄의 절기에 해당하는 12지지가 인, 묘, 진이죠. 맞죠? 이 생화고는 굳이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온 게 어디서 나오냐면 12포테에서 나온 거예요. 12포테에서. 그리고 이제 고지라기보다 12포테는 묘가 맞죠, 묘. 네, 뭐 절패양, 뭐 갈록대, 뭐 병사모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12지지의 것을 이렇게 빌렸으면 차용한 거예요. 차용한 건데. 자, 하나의 절기에도 생환고가 다 있어요. 지금 이는 생, 나서 왕성하게 자기의 세력을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이게 태어나서 왕성하게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거죠. 곱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봄이 오래되면 봄이 가고 나면 그 다음 여름이 오죠. 절기가. 여름 같으면 뭐죠? 3, 5, 예,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3은 뭐가 될까요? 생화고 중에서? 생이죠. 생이죠. 여름이 태어나서 오하 이제 왕지가 돼서 왕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예, 이제 또 생로병사에 의해서 시들어서 죽어서 이제 묘지에 들어간다. 묘지에 들어가는 건 12포테법이고 여기서는 그냥 고지. 여기 고지라는 건 창고라고 해요. 창고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묘지라는 거는 죽어서 묘 안에 들어갔다. 모든 절기는 다 그런 겁니다. 봄, 여름, 가을 또한 마찬가지고요. 겨울 또한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지는 설명이 됐어요. 뭐 했을까? 고지지장간? 아, 고지지장간. 고지지장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뭐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엑기스가 뭔지는. 자, 그러면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를 택해서 해드릴까요? 아무거나 해드릴까요? 봄은 얘를 많이 들었고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난 지장간이 다 헷갈리는데 그래도 계절 중에서 뭐가 헷갈린다? 지금 여름. 여름? 오케이. 여름. 그러면 왜냐하면 여름은 이 미토 음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고지에서. 그럼 양토를 쓸 수 있는 가을도 한번 쓸까요? 봄도 할까요? 봄, 여름을 해볼까? 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양토가 되가냐 음토가 되가냐 그걸 구분해야 되니까요. 자, 봄과 여름의 지장간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가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인의 지장간 바로 불러주세요. 묘. 진토는
을개목. 좋습니다. 자, 이거 을개목가 왜 나왔습니까? 그 원리. 자, 생왕 보러 갑니다. 태어나서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었죠. 맞죠? 자, 무병갑은 왜 나오지? 이제 아시죠? 깡파 가지고 보니까 봄 기운, 여름 기운 뭐 이렇게 했고, 묘목은 왕지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왕한 활동을 하는 갑을밖에 없는 것이고, 갑은 이제 이 여기별로 넘어가는 거죠. 진토, 죽을 때쯤 되어서 죽을 때. 이게 봄에, 진토는 봄에 끝이면서 한절기라고 그러죠. 여름으로 넘어 한절기, 봄의 끝이지 않습니까? 응? 봄의 끝. 이게 봄의 끝입니다. 봄의 끝. 아시죠? 자, 가물이 있는데 이 을목은 이 마지막에 쓰는 이유가 지장간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순서를 거꾸로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지장간은. 지장간 거꾸로 쓰면 엉터리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항상 무병갑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에 이걸 여기, 중기, 뭐 봉기 또는 정기랍니다. 이게 봉기입니다. 이 봉기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또 이 을목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 봉기운이 남아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해서 그게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고 조금 기운이 넘어간다는 거죠.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요 봉기가 요래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라 했죠. 자기에 남아있는 기운. 자기에 남아있는 기운. 근데 아까 그 질문했는 지장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놨습니까? 지장간이라고 써놨는 게 갑병, 무로 해놨죠. 이래 해놔보면 무가 넘어가 버려요. 그럼 여기는 무토가 들어온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 이렇게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봄의 기운이 넘어왔고, 이제 봄의 끝에서 여기가 넘어가서, 자, 봄의 끝에서 개수, 앞계절이 뭡니까? 겨울이지 않습니까? 봄의 끝에 오니 겨울이 죽어. 겨울이 죽어요. 아시겠어요? 죽으라고 합니다. 요 놈이 죽어. 죽어. 그래서 묘지에 들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지. 아시겠어요? 자, 봄의 끝 을목에서 앞절기였던 겨울의 끝 개수가 죽었는데 그 개수를 어떻게 한다? 죽은 놈을 그냥 놔두나? 묻어줘야지. 그죠? 묻어주기 위해서는 기토를 가져올 것이냐, 무토를 가져올 것이냐. 그 선택이 달린 거죠. 기토를 가져올 경우에는 음이면 기토, 양이면 무토. 자, 여기서 기토를 쓸 것인가, 무토를 쓸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떡 보니 이놈이 진토는 양이네? 그럼 생각할 것 없이 무토를 가져와서 묻어줘야죠. 아시겠어요? 자, 됐죠? 그리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말씀드리면, 이거를 왜 자꾸 묘지라 하냐면, 죽었다는 얘기는, 묘지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통변을 할 때, 이렇게 진토라는 사주팔자 중에서 사주 8글자가 있어요. 딱 있는데, 예를 들어, 갑, 진일주다. 이렇게 갑진일주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갑진일주인데 지장간을 가보는 거죠. 그때 통변할 때 묘지다 뭐다 좀 씁니다. 지장간이 뭐 있죠? 봄의 끝이잖아요. 봄의 끝은 을이죠. 봄의 끝에서 앞절기는 죽어가는 거죠. 이 개수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덮어줘야 되니까 진토는 양토니까 뭐는? 무토. 그렇죠. 자, 근데요, 요거는 이제 묘지에 들어갔죠. 간목 입장에서 어때요? 십성으로 들어가면 정인이 정인. 정인이면서 십성으로 들어가면 정인이지만 육친, 친족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
맞습니까? 네.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렇게 통변합니다. 아시겠어요? 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엑기스예요. 최고의 엑기스예요. 호흡반 자, 연구반에 자, 나왔어요. 근데 죽었는데 낳자마자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근, 묘, 화, 실로 풀이도 하고, 자, 초년, 이게, 초년기 어린 시절이면 요거는 이제, 뭐라 해야 작년, 요거는 중년, 말년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해당하는 중년의 시기쯤에 어머니가 묘지에 들어갔으니까 중년 정도 붙으면 나이로 환산하게 되면 요건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옛날에는 60대까지 살면은 한갑이라 해서 아이고 장수했다 하고 그랬어요. 60 나누기 4하면 한 기둥마다 15년이 돼요. 15년. 맞습니까? 그러면은 1세에서 15세, 15세에서 30세, 요 자리는 30에서 45세가 되겠죠. 30에서 45세쯤에 내가 어머니를 묘지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묘지에 들어가서 무토로 덮어줘야 될 상황이다. 너 어머니는 이 사주 보니까 이 뭐 30 후반에 또 30에서 45세가 되면 15년이잖아요. 이 15년 동안 그 사이에 돌아가시겠는데 영운이라든가 대운의 흐름을 봐서 그 시기를 또 줄여줄 수 있죠. 이때쯤이면 돌아가시겠네. 그런 경험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15, 30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주는 항상 변해가 있나 했어요. 그죠? 사주는 시대에 맞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100세부터 한 단위가 20, 20에도 안 돼. 그러면 25 하면 100세 되겠네.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꼭 15, 20, 요것만 가지고 고집하면 안 돼요. 근데 명색이 명리 공부했다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금묘 하실 해가지고 잘라가 요것은 15, 요것은 30, 요것은 45, 요건 60.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럼 60부터 사는 건 왜 할 건데? 아시겠어요? 책에는 지금도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는. 그 몇 년 단위로 잘라가는 건 또 어떻게 계산돼요? 그거 잘라간 단위는요. 이거 나왔는 건 근원은 뭔가 하면 근무하실 때 마찬가지지만 이게 내기금이고요.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거죠. 아주 중국의 뭡니까? 당나라 이전에부터. 그리고 당나라 때 이게 많이 당사자가 많이 활성화돼서 그때 시기에 그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수명. 대체로 평균 60살까지 살면은 말년 끝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5단위로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쓰는 책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아니고 요즘 나이에 맞게 가야 된다고 그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 연월 일시를 예. 연천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사람이 만약에 50이라고 하면 천간, 지지, 예. 지지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연도수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예. 저는 그래가지고 매살 때 어디 되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다 알지는 못해요. 저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수준이니까 여기서 기초만 마스터하시고 고급 강의라든가 이런 거는 밖에서 강의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무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통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많고 고수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기초는 똑같아요. 고려 하시고 이게 지금 사무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이를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학문이 다양해서요. 자, 봄 봤죠? 그러면 여름 보겠습니다. 여름. 이 사활은 생기니까 여름에 땅을 파야겠죠? 그럼 뭘 써야 됩니까? 그렇죠. 여름에 무토를 파니까 여름은 여름인데 이미 겨울의 기운이 싹 트고 있잖아요. 그럼 여름은 여름인데 그래 가을의 기운이 싹 트고 있잖아요. 그럼 천간의 가을을 대표하는 게 경신 중에 경금이겠죠. 그럼 무, 경. 자, 여름에 땅을 파니까 여름은 여름인데 이미 가을의 기운이
조금씩 자라고 있으나 여름은 여름이다. 병정 중에서 여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병화죠. 네. 그렇죠. 저 이거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말을 가지고 지금 적는 거예요. 그러면 무병병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화 이게 생지고 왕지고 고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병이 와야지. 그렇죠. 여름을 대표하는 거 순수하게 여름 대표하는 건 와야 돼. 그죠? 병정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죠. 요것만 특수하게 기토가 하나 들어간다. 병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긴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정이 와야지. 그렇죠. 요 끝이 이렇게 넘어간다 했죠. 요 끝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정. 왜 정인고 하면 여름의 끝이지 않습니까? 여름의 끝에서 여름이 죽어 자빠지는 게 아니고 앞절깃게 완전히 사그라들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름의 끝에서 뭡니까? 이 봄이 죽지 않습니까? 정, 그 다음 뭘 들어가야 돼요? 봄의 끝. 을. 여기에 기토를 써야 됩니까? 무토를 써야 됩니까? 이게 또 이제 딱 선택이 남아있죠. 자, 보니까 이게 음이니까, 그렇죠. 음이니까 기토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간단한 거예요. 한 번만 듣고 나면 여러분 또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하고 나면 이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거를 무토닉하고 또 적어 놓으면 그 제대로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 무기 구분도 못하면서 명리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놓고는 내 공부했는데 이게 대단한 거라 하고 착각해가지고 올려갖고 다들 혼란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진술충리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장님 네. 되겠어요? 한 번 더 해드려요? 네, 예, 됐습니다. 괜찮아요? 예. 간단하죠? 그래서, 자. 그럼요. 그러면, 양에는 지지가 계속되는 거는 진토와 술토가 들어가고, 음에는, 기토에는 충미, 그죠? 그렇죠, 형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거 뭐 하면서, 뭐라 할, 그건 아니죠. 참 깝깝합니다, 보고 있으면. 그리고 4번 보시면 채용에 의한 구분 있죠. 이 채용 구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채용 이게 풍수하고 명리하고의 차이라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풍수도 하고 명리도 하니까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풍수에서는 양이라 했는데 왜 명리는 음이라고 하고 헛소리 하느냐. 그것이 이제 체와 용을 달리한다. 형님 설명이 뭐였죠? 종아 형님. 네, 계속 헷갈려요. 지금 우리 회원들 중에서 종아 형님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종아 형님. 포커스는 종아 형님 대해줘야겠습니다.
12지지는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거 음량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건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음량. 양. 일단 순서대로 쫙 하고. 그렇지. 오케이. 양은. 양. 맞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채로서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생긴 모양은 요 지능은 생긴 게 양으로 생겼습니다. 생긴 모양, 즉 이걸 설명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리수를 얘기합니다. 하리수 가수인데 원래 걔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리수. 남자인데 그죠? 좀 자기 취향이라든가 모든 게 여성스러움에 의해서 뭐 결혼 시집까지 갔죠. 성전환까지 해서. 생긴 건 남자였어요. 체는 남자였지만 쓰임새는 여자로 갔죠. 요게 있단 말이죠. 요게. 요거 있는 거 사무국장님, 군우 형님 요 밑에다 쭉 한번 적어주세요. 참여하는 수업. 오늘은 참여하는 수업. 뭘 적으라고? 채용을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아는 대로 틀려도 됩니다. 그 형님들 다 협력해서 그래야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또 나와 적어야 됩니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요, 구분하는 게 명리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어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자. 영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모르겠는데. 모르는 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그거 맞다며요, 지금. 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다면서 지금 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됩니다. 안 맞아. 오늘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거 항상 몰라요, 지금. 모르겠어요. 예. 원거리 형님, 한번 적어보십시오. 1년 넘게 했잖아요. 이 가장 기초인데도 못 적으시죠? 와서 좀 적어보세요. 채는 누구나 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불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불병정, 고기 이런 거 같은데 양음, 쭉 채는 이런. 근데 이제 12지지에
체와 영을 달리하는 놈이 있으니까 내가 요 포린트에도 요 보면 별표 해가지고 체형을 달리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참여를 시켜야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장님은 이렇게 했는데요. 근우 형님 이렇게 했고요. 저 밑에 원걸 형님 한번 해보실래요? 안 되십니까? 좋습니다. 철정이 형님 해보실래요? 모르시겠습니까? 정화 형님. 공부 형님 제일 늦게 하셨으니까 정화 형님만 쓸 줄 아는 게 다 됩니다. 나 오늘 시간 되면 재밌는 사수풀이 하나 해줄까 했더니 오늘 안 되겠네. 한 2주 전에 한 분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풀어보니까 재밌더라고. 여자분 사주였는데. 다 적었습니다. 영은 양. 뭐가 맞나? 지금 두 사람이 하나는 틀리게 돼 있네? 요건 같고. 오이 요거? 요거. 아, 요게 지금, 분명히 또 우리 회원님들도 헷갈리고 있구나. 요게 지금, 틀리고, 같고, 이게 양양, 음구. 지금 둘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 사오는 용과 체를 달리하고 자, 둘 중에 어느 분이 맞죠? 자, 첫째, 이게 봤을 때, 둘 다 틀렸다가 될 수가 있고요. 둘 중에 한 분은 맞다가 될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은 맛있는 맨 밑에 있나? 사무장이 틀렸다. 사무장님이 틀렸다. 몇 표? 흔들어 보십시오, 형님들. 사무장이 틀렸다. 둘, 다섯, 6표. 예, 6명. 그리고, 우리 종화 형님이 틀렸다. 흔들어 주십시오. 다 맞네요. 종화 형님 안 맞고. 둘 다 틀렸다. 흔들어 주십시오. 없네. 아, 이게 참 재밌는데. 자, 좌우충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 핵심 변제 쉽게 해놨습니다. 좌우충. 좌우충은 양충입니까? 음충입니까? 자, 체는 양이죠? 네. 맞습니까? 체는 양이나 좌우충은 용을 수물 해서 음충이다. 핵심 정리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요게 체죠? 생긴 모양은 순놈처럼 생겼는데, 좌우충은 용으로 봤을 때는 양충입니까? 음충입니까? 음충 맞죠? 음충. 요것만 구분하면 된다 했어요. 좌우충은 음충이고, 사해충은 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용만 말합니다.
양충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헷갈리게 하지 말고, 뭐, 체가 양이니 뭐니 헷갈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명리에서 쓰는 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항은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 맞습니까? 음입니까? 어? 음입니까? 음인데 양. 그러니까 용만 보라 그랬잖아. 용만. 헷갈리게 채는 버리라고. 양수. 명리는 용으로 합니다. 용으로. 내가 좀 전제했잖아. 풍수는 채로 보니까 풍수하고 명리하고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사해는 양충이니까 양이죠. 그럼 사해부터 합의 들어가 볼게요. 사. 채는 음으로 되어 있지만 양이어야죠. 맞았죠? 잘 맞췄죠? 그러면 사해충이니까 같은 것끼리 충합니다. 음양이 충돌하지 않아요. 양 대 양이 충돌하고 음 대 음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사해충이다. 맞죠? 사해충. 지금 채는 음이지만 양 잘 맞춰놨죠? 네. 어휴, 잘 맞췄어. 오케이? 그 다음 뭐 나왔습니까? 채용 달량 오. 오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음충 맞습니까? 네. 두 분 다 잘했네요. 요거는 둘 중에 한 분은 틀리신 것 같아. 요게 음이 돼야죠. 네. 맞죠? 그럼 요것만 맞았어. 그럼 채점을 해보면 양, 양, 이 정환이는 완전히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정환이님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맨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게요, 이제 써보라 그러면, 저도 헷갈려요, 저도. 왜냐하면, 체형을 구분해서 외웠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요. 양, 이렇게 하죠. 용이 명리라 되지. 명리는 용을 하고, 용을. 용. 쓰임새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형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발이 몇 개, 뒷발이 몇 개,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굳이 그런 거 할 거 없이요. 간단하게 외우세요. 핵심 정리에 되어 있는 것처럼, 좌오는 음충이다. 음충. 충까지 같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좌오끼리 충돌을 하는데요. 충하는데요. 좌오는 음충이고, 사해는 양충이다. 그래만 아시면 돼요.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 자축인묘 진사무 신유술래 이거가 순서대로 양은 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뭐 외울 것도 없잖아. 근데 명리는 체와 용을 달리 대신에 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통변에 들어가면 용을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보일주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가보일주다. 지금은 양대 양으로 씁니다. 만듭니다. 양대 양으로. 하지만 이거의 용은 뭡니까? 음이죠. 이게 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보일주 입장에서 실성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비견, 덕재, 식신, 상간, 정제, 평제 이런 걸로 풀이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양대 양이니까 어떻습니까? 목생화해서 이거 식신 이렇게 해버립니다. 식신이 아니라는 거죠. 용을 쓰기 때문에 요거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과 식신은 해석의 동견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있어. 월. 이건 뭡니까? 채는 음이지 않습니까? 음이라 해가지고 편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수생목 편정인 중에서 근데 이거는 사의 양충이지 않습니까? 양이란 얘기예요. 양. 자. 사의 양충이 되니까 요거는 채는 정인이 되지만 용은 편인이 되는 거예요. 편인.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채용 부분을 하라는 거고요. 채는 몰라도 명리에서는 용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명리에서요. 이 채를 쓸 일이 없어요. 이 채를. 오늘 강의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니까요. 요거는 집에 가서라도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 예습, 다 하셔야 돼요. 하시고요. 오늘 비록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앞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거 한 장, 두 장 요게 이제 앞에 12지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고. 예. 요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지만, 뭐, 밴드에 뭐가 올라오건 간에 저는 그건 개의치는 않는데, 저한테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질문들을 하시고요. 한 번 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내가 검토를 해가 칠판에 써드렸지만,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왜 그래 썼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내가 아는 명리 상식으로는 지장간이 완전 엉터리라는 거죠. 근데 다른 학문에서 그걸 또 그렇게 지장간이라고 말한다면 진짜 할 말은 없어요. 없는데요. 통용되고 있는 지장간은 그런 지장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참조를 해주시고 밴드에 올라오는 건 더 이상 저한테는 좀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지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